간혹 리볼빙 결제 때문에 우려가 많다.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분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또 할부와 리볼빙이 이름만 다를 뿐 결제하는 방식은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먼저 한 예를 통해서 이 할부와 리볼빙의 차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김모씨입니다. 카드값 연체 위기가 왔을 때 카드 리볼빙을 알게 됐어요. 위기 모면은 충분히 됐었죠. 리볼빙이 상황을 악화시킬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카드값이 줄어든다는 생각이었지 대출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심각합니다. 개인 회생을 신청해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실제로 한 카페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이만큼 리볼빙이 뭔 줄 모르고 신청을 했다가 개인 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조사 결과 상당히 많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물론 이제 리볼빙과 할부가 매월 분할로 결제할 수 있다라는 점은 같은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결제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할부와 리볼빙 결제는 엄연히 다릅니다. 자, 할부와 리볼빙의 가장 큰 차이. 먼저 할부 같은 경우는요, 갚을 횟수가 확실히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부 같은 경우는 갚을 횟수가 정해져서 할부 개월수가 끝나는 시기에는 어떻게든 대금 납부를 완료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100만 원짜리 제품을 3개월 할부로 구매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3개월로 나눠서 원금 플러스 이자라는 방식으로 갚게 되고요. 100만 원 플러스 이자라는 돈을 결국에는 내게 되는 것. 그리고 3개월이면 모두 이제 이 돈을 갚아버려서 끝나는 것이 할부입니다. 반면 리볼빙 같은 경우는요, 전체 이용 금액 대비 일정 비율을 정해놓고 이 금액만 내면 나머지 잔액은 이월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대한 리볼빙 결제를 신청을 하면 최소 결제 비율이 1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달에 10만 원만 내게 되면 이자 수수료를 더하고 이 금액만 갚게 되면 저절로 남은 금액이 다음 월로 2월이 되면서 연체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갑자기 잔액이 부족할 때 연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엄연히 리볼빙 같은 경우에는 카드 대출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리볼빙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모르고 쓰게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 엄청난 금액을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용카드 이자율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볼빙 같은 경우는요, 연체로 적용되지 않는 대신에 굉장히 높은 이자율을 적용을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6%에서 26%, 최대 26%대 이자율까지 적용이 됨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이자 이외에도 연체 이자율이라는 것이 플러스해서 함께 붙습니다. 때문에 이 리볼빙을 사용했을 때는 돈이 훨씬 더 이자가 불어나게 되는 구조인 것이죠. 이용 금액 전액을 갚을 때까지 신용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주 큰 문제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사람들은 이를 모르고 또 그대로 소비 패턴을 이어가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리볼빙을 사용했다가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리볼빙의 구조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현재 카드 회사보다 다른 이름으로 리볼빙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리볼빙 또는 회전페이, 또 페이플랜, 자유결제 이렇게 이름도 상당히 다양한데요. 이름만 들었을 때 어떤 서비스인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 그 서비스에 체크를 해서 가입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혹여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리볼빙이 신청되어 있지는 않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내가 부득이하게 리볼빙 서비스를 꼭 이용해야 된다라는 분들은요, 리볼빙 서비스 같은 경우도 선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때문에 돈이 생기면 일단 선결제로 그 부분을 미리미리 갚는 습관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최대한 결제 비율을 조정을 해서 잔액을 줄이는 것이 나중에 폭탄을 막는 지름길이니 이 점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팝콘경제였습니다.